어제 휴일이기도 했습니다만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요. 참 전국에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이런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어떤 일인지 영상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저렇게 그늘가에서 나무 아래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여기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여기가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입니다. 이 사찰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절을 찾았을 텐데 보세요. 저렇게 쉬고 있던 그늘 어제 또 더웠잖아요. 그래서 그늘까지 쉬고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덮치게 됐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아찔한 상황이었고 아수라장이 되는지 현장 사고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진했는지 뭐 했는지 팡 해갖고 와보니 차가 여기 박혀있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어. 사람들이 깔리 붙는 거 그런 엉망진창이었다고.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그 차량이 바로 가해 차량입니다. 차량이 오른쪽 앞이 완전히 훼손됐어요. 찌그러졌습니다. 저 정도면은 오윤성 교수님 인명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불행하게도 한 명이 이제 돌아가시고 12명이 이제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네. 그 절에 많이 이제 신도들이 가시는데요. 네. 특히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한국의 3대 사찰 그렇죠. 중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네. 이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불교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네. 아마 이제 이번에 사고를 낸 분도 아마 이제 그 절에 가는 것 때문에 아마 가셨을 거로 네.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사고 당시에 이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돌기둥이 밀려나고 난간은 아예 다리 밑으로 이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앞서 보이던 난간이 떨어졌어요. 네, 아이고. 난간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저기에 다른 분들은 전혀 저 차가 네. 그 당시 상황을 이제 들어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차들이 천천히 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제 앉아서 쉬고 계시던 분들도 설마 차가 본인들을 향해서 저렇게 갑자기 달려들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저렇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가 더 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야말로 삽시간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오윤성 교수님 말씀처럼 보세요. 난간이 아예 통째로 떨어져 나갔고 저 난간 밑에 있던 계곡물에 그대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두꺼운 돌기둥도 떨어져 나갔고요. 저렇게 충격이 셌으니 인명피해가 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임방글 변호사님 안타깝게도 한 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저 가해 차량 운전자는요. 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차를 모은 거예요? 우선 화면을 보시면 네. 차가 서행하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지금 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 밟는 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그러니까 뭐 살짝 밟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평소 밟는 대로 밟았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급가속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가해 운전 차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차량에 결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지만 네. 또 하나 지금 경찰에서 보는 것은 행인이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저기가 지금 가속 페달을 밟은 상황이냐,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 아니냐. 그렇다면은 브레이크 대신에 이 가속 페달을 밟은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임방글 변호사님 이 말씀처럼 이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만 봐도 앞에 차량들은 정말 서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때가 많은 분들이 저 사찰 찾았기 때문에 차량으로도 찾은 분들이 많아서 앞에 정체가 돼서 서서히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저렇게 이 인파를 향해서 돌진을 했고 결국은 안타깝게 한 분이 숨지고 12분이 12분이 크게 또 중경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대체 가해 차량 운전자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한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사람을 그 너무 지금 다쳐가지고 옆에 동승자가 지금 환자가 돼갖고 정신이 지금 없어요. 물론 본인도 사고를 내놓고 정신이 없겠지만요. 지금 자신의 사고로요. 정말 안타깝게 한 분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장영 교수님. 예.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일단 제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차가 일단. 그렇죠. 일단 지금 뭐 본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경찰 추정도 그렇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고 보이고 저분이 네. 뭐 악의가 있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운전 미숙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살인을 한 거잖아요. 이제 문제는 그 사망하신 분의 또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더 또 가슴 아픈 감정을 같이 갖고 계신데 네. 50대 초반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52세고 남편이 55세 그리고 고3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도 많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책임감 있는 역할이 남아 있는 어쩌면은 엄마이자 아내인 이 여성이 사망을 한 거예요. 무엇보다 네. 고3짜리 딸이 있다라는 것은 또 얼마나 심리적으로 딸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안타깝고 일단 그 남편분이 와서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사망했다라는 걸 알고 털썩 주저앉고 이제 울음부터 터뜨렸는데 네. 이 여성의 직업이 수간호사였습니다. 30여 년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30여 년간 다른 아픈 사람들을 살리고 보호하고 이러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비명 행사를 해버리니까 이제 가족들의 네. 마음도 무너지고 아마 이 수간호사를 알고 있는 많은 또 환자분들도 함께 가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문제는 이 여성이 장모님하고, 그러니까 남편 입장의 장모님, 여성에게 친어머니죠. 함께 이제 절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장모님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만 목숨 부지하고 계신데 네. 처음에는 이제 응급 환자들이니까 막 병원에 이송을 하면서 두 분이 이제 모녀관계인 걸 모르고 이제 각각 병원에 이송을 했겠죠. 네. 근데 저 여성이 사망을 하자마자 이제 보호자를 찾기 위해서 숨진 분의 휴대폰에 엄마라고 찍힌 전화를 건 거예요. 일단은 이제 구급대원 입장에서는 숨졌으니까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려. 그런데 다른 데 누워있는, 그러니까 같이 여기 있던 환자 중에 아우, 한 세상에. 분이 휴대폰이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사고를 당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요. 아무튼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도 잃고 또 장모님이 지금 위독한 상태이고 또 딸의 입장에서는 또 역시 어떨까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참 이런 일이 전해드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세상은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 참 마음이 따뜻한 분들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불교 신자인 장모님하고, 그러니까 이 사망하신 분한테는 친정엄마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주 절에 갔는데 남편이 그랬대요. 이상하게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간 건데 그런 기분이 들었었대요, 남편분이.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려고는 정말 상상 못 했겠죠.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3 딸이 있어요. 고3 딸한테 이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면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최명기 원장님, 그런데 장모님도 지금 위독한 상태랍니다. 중태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님은 되게 본인이 온전히 슬퍼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남아있는 딸에게 있을 어떤 충격을 갖다 본인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은 현재로서는 또 본인이 또 장모님이 아픈 상태이니까 또 거기에서 책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이 이 사망에 대해서 더 크게 상처를 받는 거는 이게 좀 지나가고 나서 계속 누적돼서 상처가 나타날까봐 더 마음이 신경이 쓰여요. 네. 이날 저를 찾은 것도요, 입시, 고3이라 그랬잖아요. 입시를 앞둔 딸, 그리고 가족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려고 저를 찾았다가 이런 사고 변을 당했습니다. 정말 날벼락입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이 운전자가 지금 75세예요. 지금 뉴스파이터에서도 몇 차례 그런 거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고령 운전자 대책이 혹시 고령 운전자다 보니까 운전 미숙으로 이어졌을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사실은 어린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운전을 못하게 해가지고 일정 나이가 되면 운전면허증을 주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반응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고령 사회에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지금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건데 네. 그 발생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2014년에 22,075건에서 지난해에는 30,012건으로 이제 증가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그 사망 사고 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9.5% 정도 되는데 사고 나는 것은 한 20% 정도 이상 되니까 지금 한 2배 정도 이상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2018년 한 해만도 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8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998년도부터 75세 이상 되는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것이 이제 그 주로 생계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적성 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지금 단축시킨다든가 네. 또 실버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동원을 해서 이렇게 고령 운전자에 의한 그 사망 사고를 어떻게 하면 감소를 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묘안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네. 봅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고령이신데 여전히 이제 운전하신 분들 보시면 혹시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다 많다고 고령이라고 다 일괄적으로 운전 조작이 미숙할 거라고 보느냐? 물론 그렇게 다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보세요. 그런데 이번 사고처럼요. 한 번 사고가 나면 지금 이렇게 제어가 안 돼서 자신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각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은 아마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이 남성 어쨌든 자신의 운전 미숙이든 혹시라도 차량 미숙인지는 더 경찰이 차량 조작 결함이든 간에 그건 경찰이 더 조사해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것이기 때문에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한다 하면 우리 양형 기준이 보통 8월에서 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친 사람도 많잖아요. 사망자 외에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한데요. 합의가 되거나 합의가 안 되면 상당 금액을 공탁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년간요, 이 몸이 아프신 분들, 남의 생명을 살리는 데 일조했던 이 간호사의 길을 걸어왔던 이 여성분, 정작 이 안타깝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분도 지금 중태인데 이 소식을 나중에 접하면 얼마나 충격이 클지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정말로 안타까운 사고고요. 이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